예,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의 소식입니다. 선거철마다 황당 공약으로 참 관심을 끌었었는데, 자 먼저 근데 이제 유죄를 하나 또 선고받아서 2034년까지 지금 77세니까 87세까지는 그 어떤 선거에도 못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과거의 허경영 대표의 대선 공약부터 들어보시죠. 또 대통령 되면은 2달 안에 코로나 긴급자금 1억. 그러니까 청년들 또 주택을 우리가 특별히 결혼하면은 3억.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엄청 많아요. 거기다 또 군대는 모병제죠. 수능시험이 폐지되죠. 여러분들은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희망의 크리스마스. 예. 내 눈을 바라봐. 이걸 유행어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니까 허경영 대표가 이제 선거에 출마해서 이제 뭐 재밌게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뭐 말하자면 흥미로운 공약을 얘기하는 것, 이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예. 거기서 이제 뭐 나는 그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나는 고 이병철 회장의 양자고,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했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면 양자. 고 이건희 회장과 뭐 형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배달 이복 형제? 형제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관계를 넘어서 어찌 보면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뭐 재미있는 공약,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사회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칠 때 이거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당신은 더 이상 10년 동안 활동하면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제 10년간 출마를 못 하는데, 아마 이분이 좀 흥미롭게 하는, 선거를 흥미롭게 하는 건 있으나 이것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질서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허재현 변호사님. 근데 사실 2022년에 세 번째 대선에 도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에 허경영 후보의 득표율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득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0.83% 나왔던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수로 따지면 꽤 많을 텐데 0.83이면. 이게 전체 4위고요. 예. 그리고 군소정 정당으로서는 제 기억으로서는 가장 많이 득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뭐 그 전에 선거 전에 여론조사 때는 심상정 후보에 비등할 정도다라는 전망까지도 몇 번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 허경영 후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그 득표수였을 거예요. 한 28만 표 정도 됐으니까요. 28만 표는 엄청 많은 그래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네. 수치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지율을 두고도 이렇게 좀 허황된 어떤 공약을 하는 것에 이렇게 지지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때 그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어떤 허위사실 유포도 이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이전에 처벌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였어요. 그래서 이걸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보면 뭐 허본자라고 했습니다만 전과가 93년, 98년, 2008년 뭐 올해 엄청 많잖아요. 사실 이런 분이 전과가 있는 분이 다양한 전과가 있는 분이 과연 뭐 총선에 또 대선에 나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무리 뭐 사면복권이 됐든 아니면 형을 다 살고 나왔든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서도 저희가 그 초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 4월 25일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됨으로써 이제 전과 사범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허주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08년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내용과 이번에 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은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 이런 내용은 2008년에 허위사실 공표했던 것과도 겹치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몰래 결혼한 사이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34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분이 만약에 10년이 다 지나더라도 또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매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허경영 씨 조금 전에 교통사고 난 차, 큰 차 보여줬지 않습니까? 까만 차. 그게 이제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한 5억 정도 차는데 저렇게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 진행할 때 저 차 타고 저희 회사 채널에 주차장을 내려오다 푹 긁었어요, 옆구리를요. 얼마나 화를 내든지요.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러면 뭐 차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주차장에 내려놓으시지 그랬어요.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화제를 많이 벌고 다니는 사람인데 허재현 변호사님, 근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재산이 지금 이 신고된 게 481억을 신고를 했었거든요. 22대 대선 때. 그때 당시에 이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도의 재산 규모였던 걸로 그렇겠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화제의 중심에 섰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 일명 자신의 어떤 종교시설로 불리는 그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축복 한번 해주는데 100만 원, 그다음에 명패 주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떤 판매 활동이라든가 이 약간 기복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활동들을 불로유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우유에다 자기 이름 써놓으면 그거 상하지도 않고 먹으면 평생 산다고. 그 스티커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한 장당 뭐 10만 원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이번에 또 성범죄와 관련된 그 안수기도라고 부르는 그들이 부르는 그 기도에 참여 한번 하는데도 10만 원씩 내야 되고 참. 다 돈으로 신도들 돈으로 이렇게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불로유 부분은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아. 그게 이제 독극물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정밀 부검물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부패 검사는 진행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도가 직접 구매를 한 것이고 이 허경영 씨의 하늘궁 측에서는 스티커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무혐의 처리가 난 상태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허경영 후보 대표인데 하여튼 87세까지는 어떤 선거에도 나가지 못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